자, 4월 6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리덕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백엔드에서 학과 목록, 그 다음에 뉴스 목록 가져오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은 오픈 API 연동을 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 API 연동해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검색 파라미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덕스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스토어라고 하는 코드를 작업을 해줘야 되죠. 이 스토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콘피귤러 스토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고 리듀서라고 하는 항목에 이제 우리가 연동하고자 하는 API 단위로 슬라이스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죠. 이 슬라이스 코드를 여기 그대로 연결해주는 구조고요. 밑에 있는 코드는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꼭 넣어줬어야 되는데 요즘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AJAX 통신할 때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이제 조절해주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index.js에서 이제 리덕스에 있는 프로바이더라는 애를 통해서 조금 전에 작성한 스토어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 스토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요 안으로 전부 전파된다. 이 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를 아우르는 애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쪽으로 이제 스토어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전부 전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같은 거 작성할 때 리덕스를 쓰려면 이제 유즈 셀렉터, 유즈 디스패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유즈 셀렉터를 사용하면은 여기에 전달되는 게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스토어에 만든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만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만 집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럼 슬라이스 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해 놨는데 요거를 분해해서 받는다. 분해해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이 디스패치라는 걸 통해서 슬라이스 안에 또 AJAX 관련 함수들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AJAX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 놓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를 디스패치라는 애한테 실행해줘 라고 전달하면은 얘가 이제 AJAX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담아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애를 작성을 하는 동안 AJAX 연동을 하려고 우리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코드 하나당 비슷하게 생긴 코드 3개가 한 세트로 묶여서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함수 이름만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뭐 거의 변할 일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사이트입니다. 구글에서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들어가고요. 우리 예전 수업을 통해서 이미 가입 같은 걸 좀 해놓은 상태였어요. 가입해 놓은 걸로 로그인 하시면은 예전에 발급받았던 키값이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요 키값을 잘 보관을 하시고요.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리덕스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에 무비 랭크라는 이름의 슬라이스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랭크.무비랭크 슬라이스.js라고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거 작업할 때 보면은 하나 잘 작동하는 샘플을 완성된 상태로 갖고 있으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자, 여기 이제 제공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제시가 되죠. 요 주소인데 우리는 XML 타입이 아니라 JSON 타입을 가져와야 되고요. 주소를 쭉 복사해서 여기 API URL에다가 대체해 주면 되겠죠. 주소는 JSO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API 키도 이제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 API 키를 변수로 따로 하나 정의를 할게요. const API 키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한테 접근을 할 때 조건 변수를 보면은 요청 인터페이스, 요청할 때 뭔가 보내라고 하는 요 정보들은 이제 URL이 있으면 물음표 찍고 요 이름으로 값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애들만 확인해 보면은 key equal 조금 전에 발급받은 거 and target dt는 한 다음에 연어릴 값을 이제 전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얘네 API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해줘요. 꼭 하루 전날까지만 제공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슬라이스 이름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가 아니라 무비랭크 슬라이스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 이름도 무비랭크 슬라이스. 자, 그럼 이 API URL을 전달할 때 물음표 찍고 들어가는 변수. get 방식의 요청에서 물음표 찍고 들어가는 경우는 콤마 한 다음에 뒤에 JSON을 열고요.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2021년 6월 1일자 데이터래요. 일단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오는 요 함수들은 현재로서는 뭐 딱히 바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getList라는 함수를 이제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무비랭크 폴더 안에 index.js 얘가 기본 페이지죠. 자,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import use selector 하고요. 그 다음에 use dispatch. 자, 이게 그 상태값을 로드하기 위한 훅. use selector가 상태값을 로드할 때 쓰는 거고요. 액션 함수. 여기에 AJAX 호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얘네들을 액션 함수라고 불러요.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 할 훅을 참조.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에 정의된 액션 함수를 참조해야죠. 자,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무비랭크에서 getList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훅을 통해서 이 슬라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값을 가져오면 돼요. 상태값은 무조건 이렇게 세 개로 픽스를 해놨죠. 요 세 개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이니셜 스테이트, 요거를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트 안에 무비 랭크 슬라이스. 근데 여기 요 스테이트라고 전달되는 얘가 뭐냐면은 store.js에 있는 요 리듀서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무비 슬라이스가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잘 까먹는데요. 꼭 슬라이스 만들고 여기 추가를 안 하더라고요. import 무비 랭크 슬라이스는 슬라이스즈 폴더 안에 무비 랭크 슬라이스 가져오고 얘를 같은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책들 보면은 여기 이름이 달라요. 뭐 무비 랭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다르게 주는데 저는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이름 똑같이 맞춰버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인덱스로 넘어와서 요 use dispatch라는 애를 써서 이제 객체를 리턴 받으면은 얘가 함수죠. 이 함수를 페이지 로딩 될 때 use 이펙트 걸어주고요. 자, 흔히 이제 페이지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컴포넌트 마운트라는 게 이 페이지가 로딩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use 이펙트에서 이 getList 함수를 디스패치한테 걸어주면은 얘가 작동하면서 요 세 개 데이터가 착착착 세팅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더 얹어볼게요. 일단은 로딩바 컴포넌트를 가져오고요. 스피너. 그 다음에 에러 정보 표시할 에러뷰 컴포넌트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스피너 보여주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는 그냥 p 태그 안에서 json.string 파일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한번 찍어보죠. 자, 아까 무비랭크 슬라이스 정의하면서 제가 이름을 무비랭크 슬라이스로 바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익스포트 하는 것도 이름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를 안 맞췄네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가져와 보면은 여기서 무비랭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는 데이터가 널로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적당히 꾸며주시면 돼요. 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애를 만들었으니까 이 테이블을 사용해서 표를 꾸며줘 볼게요.
자, 여기에 순위, 그리고 제목, 관람객 수, 매출액, 누적 관람객 수, 누적 매출액. 이렇게 표현해 보죠.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필드는 이 영화진흥위원회 API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응답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기를 확인해서 미리 표시하고 싶은 필드 몇 개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그 데이터가 제이슨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지금 코딩을 하다 말하고 이쪽에 에러가 나요. 자,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 하위에 또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가 이제 반복으로 돌아갈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리덕스가 받아오는 전체가 요거예요. 요 전체가 이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안에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그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map으로 바로 들어가면 에러 나고요. 데이터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랭크랑 무비 nm 이게 제목이었고 이게 관람객 수, 셀스 AMT 이게 매출액, ACC 이게 누적 관람객 수, 셀스 ACC 이게 누적 매출액 데이터였어요. 아, 여기 오피스에서 F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럼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여기 이제 약간의 그 잔 튜닝을 좀 해볼게요. 숫자 값 같은 경우에 매출의 관람객 수 지금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이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으려고 자바스크립트로 관련 기능들 직접 구현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직접적으로 기능을 줘요, 사실. 넘버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to locale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은 이게 그 국가 표기법에 맞춰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줘요. 뒤에서 세 자리마다. 이건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이니까 기억해 두시면은 쏠쏠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뒤에 단위까지 적어주면은 명, 원, 명, 원. 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지금 요거는 여기 슬라이스를 보시면은 무조건 2021년 6월 1일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염두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코드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렸고요. 지난주에 진행하시던 14번 프로젝트에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시 25분인데요. 5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작업하던 요 화면에다가요. 요쯤에다가 이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인풋 태그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날짜 값을 이제 이벤트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날짜 선택이 변경이 되면은 이 이벤트에서 이 선택된 값을 이제 use state를 써서 상태 값을 만들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use effect를 걸어놨잖아요. use effect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로딩 될 때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상태 값이 변경됐을 때 작동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 값을 이제 이 use effect를 통해서 오픈 API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상태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use state가 하나 필요하겠죠. use state가 필요하고요. 이벤트 처리해야 되니까 use callback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처리해야 되니까 day.js 라이브러리도 가져올게요. day.js 가져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검색을 위해 오픈 API에 파라미터로 전달할 날짜 값을 이제 상태 값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target DT라고 하는 값인데 지금 day.js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이렇게 빼기 2개 넣어줄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day.js는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데 영어지능위원회 API는 하루 전날을부터만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을 초기 값을 어제 날짜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 day.js에다가 .add 빼기 1을 하는데 계산 단위는 day에 대해서. 자, 값이 잘 들어왔는지 여기 타겟 DT 값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날짜가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인풋 태그에다 걸어줄게요. 폼 걸고요. 인풋 타입 데이트이고요. 밸류 값에다가 이 타겟 DT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었던 어제 날짜가 이렇게 지정이 되죠. 폼 태그 밑에 HR로 선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근데 날짜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선택해도. 이게 밸류 속성으로 상태값을 걸면은요.
바꿔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밸류 값은 디폴트 밸류라고 쓰는 거고요. 디폴트 밸류라고 하면 값이 바뀌잖아요. 서브밋 이벤트를 통해 값을 전달할 경우 디폴트 밸류 속성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지 이벤트를 통해 이제 상태값을 처리할 경우 밸류 속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벤트를 통해 입력값을 상태값에 복사할 경우는 밸류 속성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밸류를 쓰는 거죠. 자, 이제 드롭다운 값에 대한 변경 이벤트 처리를 넣습니다. 핸들 체인지라고 넣을게요. 이따가 그러면 이제 온 체인지 걸고서 핸들 체인지를 걸었어요. 자, 선택된 스스로의 밸류 값을 아까 미리 준비했었던 요 set target dt 얘한테 세팅을 해준 거죠. 자, 아까 요 이벤트가 없을 때는 밸류 바꿔도 안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뀔 거예요. 밸류 속성은 반드시 온체인지 이벤트를 통해서 상태 변수에 복사를 해줘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유즈 이펙트요. 빈 배열만 놓으면은 페이지가 마운트 됐을 때만 동작을 하는데 요 괄호 안에 상태 변수 하나를 걸어주면은 컴포넌트 마운트 그리고 지정한 상태 값이 변경됐을 때도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거죠. 타겟 DT 값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값을 바꾸면 여기가 다시 로딩 될 거예요. 로딩이 되는데 내용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타겟 DT 값을 getList 함수로 넣어줘야 돼요. 슬라이스 안에 정의된 액션 함수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할 경우 제이슨 구조로 묶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target dt라는 이름의 변수로 얘를 전달하겠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스를 다시 볼게요. 자, getList 함수가 지금 오른쪽에 여기에요. 얘한테 제이슨을 전달했잖아요. 이 제이슨이 페이로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payload.json이잖아요. target dt. target dt가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target dt를 고정된 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payload.target dt라고 걸어주면 이제
날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 날짜 값을 처음 만들 때요. 연어를 10원초 사이사이에 빼기 기호를 넣어놨어요. 형식은 input type date에 맞춰요. input type date에 밸류를 넣어줄 때는 연어를 이렇게 빼기 기호로 구별해줘야 돼요. 근데 오픈 API 구조를 보면은 빼기 기호 빼고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겟 키를 선택하면 여기서 이제 선택되는 값은 2023년 04월 05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오픈 API에 넣어줄 때는 2023년 04월 05일 이렇게 빼기 기호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 replace 빼기 기호를 빈 문자열로 바꿔라 이렇게 걸어주는데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함수 replace는 A를 B로 바꾸는데 A를 B로 바꿔주는데 얘가 A고 얘가 B예요. 2024년 04월 06일이라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바꾸고 마지막 건 안 바꿉니다. 자바스크립트 리플레이스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를 정규 표현식으로 걸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최신 기능인 replace 5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에요. 자, 날짜 이렇게 들어왔고요. 날짜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바뀌죠. (2월 14일) 이렇게요. 자, 이쪽 테이블 쪽은 뭐 변경된 게 없으니까 이쪽은 생략으로 두고요. 여기까지 코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변경된 부분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일단은 상태 변수 관련 그리고 이벤트 관련 훅이 추가됐고요. 날짜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가져왔어요. 자, 필요한 그 임포트는 미리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먼저 만들어 줘야죠. 이벤트 정의하기 전에 상태 변수를 세팅해 주고요. 그리고 드롭다운에서 값 변경 이벤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벤트에서 상태 값을 바꾸면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유즈 이펙트를 수정해 줍니다. 유즈 이펙트는 수정하실 때 뭐 많이 수정하실 건 없고 이거만 바꿔준 거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추가해 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슬라이스 쪽도 변경이 됐었는데 슬라이스는 요 함수만 바꿔주면 됐었죠.
자, 이 함수에서도 이제 요 페이로드를 쓸 거니까 페이로드를 통해 들어온 요 부분만 개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단톡방에 지금 저장한 그림 파일 2개 올려드릴게요. 자, 30분이거든요. 이것도 50분까지 실습해보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덕스 슬라이스를 작성하다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중요한 거는 여기 AJAX 처리하는 요 함수인데 아래쪽 부분에 좀 중복되는 코드가 좀 많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getList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포스트 처리를 위한 포스트 아이템에서 데이터 추가 함수를 하나 또 만들었다고 치란 말이에요. 포스트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AJAX 연동을 위한 기능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해서 밑에 하나, 둘, 셋 이게 한 세트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코드가 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요 슬라이스를 코드를 좀 모듈화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src 밑에 헬퍼라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reduxhelper.js라는 파일을 추가할게요. 자, 리덕스 슬라이스를 작업하면서 반복되는 중복 코드들을 모듈화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리덕스 슬라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그 리덕스 툴킷을 준비하고요. 자, 일단은 함수가 여기 리덕스가 이제 준비 상태인 경우 로딩 변수랑 에러 변수가 널인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연동 성공했을 때 호출되는 요 부분 그리고 연동 실패할 때 호출되는 요 부분 요 콜백 함수 3개를 밖으로 뽑아낼 겁니다. 요 콜백 함수 하나를요 여기서 이제 리덕스가 로딩 상태를 관리하는 상태값을 생성한 함수예요. 펑션 펜딩.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아까 콜백 함수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화살표 함수가 아니고 일반 함수 형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리덕스가 이제 성공 상태일 때 펑션 fulfilled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성공 상태일 때 이 콜백 함수를 복사해서 갖다 놓을게요. 일반 함수니까 화살표 빼야겠죠? 마지막으로 리덕스가 실패 상태일 때를 관리하는 그 함수 펑션 rejected 여기서 또 이 실패 상태일 때 이 함수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3개만 익스포트 하더라도, 요 3개만 익스포트 하면, 요만큼의 코드를 외부에서 이제 로딩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묶을 거예요.
자, 요 함수 3개를 이렇게 코드를 축소시키고요. 자, 리덕스의 슬라이스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펑션 get default slice. 슬라이스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상태값, 그리고 엑스트라 리듀서, 에이싱크 리듀서라고 이름 바꿀게요. 자, 초기 상태값은 우리 이렇게 변수 3개로 지금 쓰고 있죠. 이 파라미터 굳이 안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름은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슬라이스 이름. 지금 요 구조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랭크 슬라이스라는 파라미터를 여기 슬라이스 네임으로 전달하면 세팅을 해주고, 초기 상태 값은 그냥 이걸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엑스트라 리듀서 하고 빌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엑스트라 리듀서 빌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builder.add case 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3번 들어가는데 요 3번이 사실은 이 getList라는 함수 하나만 있으면은 3개가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sync reducer라고 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getList라고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면 이걸 받아서 반복을 돌 거예요. 자, 여기서 요 async reducer로 반복을 돕니다. for each. i랑 v랑 i 받아서요. 자, 여기서 이제 builder.add case 한 다음에 여기 getList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v로 들어오는 거죠. v.pending, v.fulfilled, v.rejected에다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각각 걸어줘요. 자, 이제 이 get default slice를 export 시킵니다. 자, 이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슬라이스 쪽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import get default slice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getList 함수에 대한 이 슬라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다 잠시만요. 그래도 얘는 날리긴 좀 아까우니까 백업을 하나 해놓을게요. 자, 백업 하나 해놨고요. default get default 슬라이스를 가져오면은 앞으로 슬라이스 짜실 때 create 슬라이스에서 이제 길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날려버리시고 이렇게만 만드시면 돼요. 이름 맞춰주시고 위에서 만든 요 함수 이름을 전달해 주시면 아까 그만큼의 코드는 이제 얘가 알아서 다 짜서 리턴해 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이제 포스트 아이템에서 뭐 데이터 저장을 위한 거 하나 또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여기 하나만 늘려주세요.
이 코드는 실제로 제가 그 리액트로 업무할 때 쓰는 코드예요. 여기가 도저히 열받아서 못 자겠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동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겠죠? 네,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고요. 자, 뭐 무비링크에서 뭐 그래프도 한번 넣어볼 생각이었는데 뭐 그래프는 뭐 굳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서치 쪽으로 넘어갈게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전에 우리 그 카카오 오픈 API도 연동을 했었죠. 내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은 이제 발급받았던 키값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REST API 키라고 되어 있는 애를 하나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스를 또 추가해야 되죠. 자, 슬라이스 폴더 안에 새 파일 만들고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js라고 만들게요. 자, 임포트 크리에이트 슬라이스 이제 필요 없고요. 크리에이트 에이싱크 청크 요게 필요하고요. 무비랭크 슬라이스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슬라이스 얘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 하는 일을 get 디폴트 슬라이스가 해주니까요. 자, 뭐 그대로 복사해서 재사용해 볼까요? 자, 아까 카카오 API 키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서 쪽을 확인해서 검색 API죠. 검색 API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 중에서 이미지 검색하기 주소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 주소로 걸어주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코드는 다 모듈화를 시켜놨으니까 이제 순수하게 AJAX 처리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키를 보내는 방법이 조금 달랐었어요. 어솔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제 보내고 이거를 HTTP 헤더로 보내야 되는 거였죠. 엑시오스에서 헤더를 보낼 때는 여기 파람스에 헤더 정보는 하나 밑에 더 넣어요. 헤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방식이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 값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요 발급받은 요 API 키를 걸어주면 되는 거죠. HTTP 헤더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이제 물음표로 전달되는 변수가 아니라 웹브라우저하고 웹사이트 간에 우리 모르게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정보를 끼겨 넣으란 얘기예요. 이걸 끼겨 넣으려면 헤더라고 하는 제이슨을 하나 더 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API 규격을 보면은
쿼리, 검색어, 솔트, 정렬 방식, 정확도 순하고 최신 순이 있는데 기본값은 정확도 순이니까 얘는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페이지, 결과 페이지 번호 1에서 50까지 된대요. 기본값 1이래요. 사이즈, 한 번에 보여줄 문서 1에서 80개 사이 값이고 기본값 80이래요. 뭐 솔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기본값으로 맞춰볼게요. 자, 일단 쿼리. 자, 기본값도 그냥 이렇게 일단 고정값으로 넣고요. 페이지는 1, 사이즈는 80 이렇게 고정값으로 놓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걸 사용자 입력값 받아서 페이로드로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 서치 인덱스에서 잘 받아오는지 봐야겠죠? 자, 유즈 이펙트 걸어오고요. 그 다음에 리덕스를 쓰려면은 일단 상태값 관리하는 함수들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액션 함수 참조해야죠. 함수 이름을 getList로 잡아놨었고 슬라이스즈 안에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 자, 근데 제가 또 까먹었네요. 슬라이스를 그냥 쓰려면 생성한 슬라이스를 반드시 스토어에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임포트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는 슬라이스즈 안에 이미지 서치를 가져와라 라고 해놓고 생성한 슬라이스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연결해줘야 여기에 반드시 넣어줘야 페이지에서 우리가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무비 랭크가 아니라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에서 받아오는 거죠. 자, 기본적인 로딩바랑 에러바 컴포넌트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이제 마운트가 되면, 즉 페이지에 추가가 되면은 데이터 받아오게끔 유즈 이펙트에서 디스패치 걸어주고요. 화면 들어갈 때 로딩바 띄워주고, 그리고 별다른 에러가 없다면 피태그 하나 걸어서 json.string 파일.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잘 받아오는지 이제 보면은 AJAX 연동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디스패치를 사용하려면 작업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디스패치 함수를 만들어줘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유즈 디스패치를 호출하면 리턴되는 얘가 유즈 이펙트에서 쓴 디스패치 함수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꼭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 기억은 잘 안 하고요. 그냥 잘 완성된 기본 샘플 만들어 놓고 아 이거 복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매번 복사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서치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카카오에서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이미지 목록이에요. 여기서 이미지 UR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쭉 드래그해서 하나 여기다 주소 넣어보면 이렇게 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요 그림을 출력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이제 요 p 태그 안에 있는 요 데이터, 이 데이터의 제이슨 구조를 확인해서, 도큐멘트 안에 배열이 있어요. 이 도큐멘트를 가지고 반복 돌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컬렉션은 뭐 출처, 작성일, 사이트 이름, 동료 URL은 원본 이미지 주소, 헤이트는 이미지 높이인가 봐요. 원본 이미지 높이. 이미지 URL은 원본 이미지 주소고요. 그리고 썸네일은 썸네일 이미지 주소, 위드스는 이미지 넓이. 여기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이 썸네일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요 안에서 UL 태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점 도큐멘트에 대해서 반복을 돕니다. V하고 I로 반복을 돌리면 되겠죠. 자, 요 안에서 이제 리턴 걸어주고요. 작은 가로가 아니고 소가로를 넣어야 되는데 괄호 잘못 열었어요. 자, 일단 li 태그에 이미지 걸어주고 alt에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트 네임 요 정도만 걸게요. 일단 여기에 html 꾸미는 거는 조금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걸로 하죠.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여기에 조금 더 걸어준다라고 하면 a를 걸고요. href는 요 객체가 갖고 있는 원본 사이트 주소. 자, 그 다음에 div 두 개를 나눠서 위쪽에는 그림 넣어주고 아래쪽에는 이제 사이트 이름 h4 말고 h3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목록 하나 더 넣은 다음에 li 태그로 사이트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그리고 이미지 날짜. 뭐 이렇게 이제 정보가 같이 나오는 거죠.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그 표준시 포맷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ay.js를 걸어주면은 day.js를 걸어주면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날짜를 day.js로 파라미터로 주고 포맷 네 자리 년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디, 시간, 분까지 줄게요. 이렇게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죠. 자, store.js에서 이제 리듀스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일단 무비랭크 슬라이스에 우리가 헬퍼라는 거를 적용하면서 변경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라는 애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헬퍼 폴더 안에 리덕스 헬퍼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서치, 기본 그 검색 결과 출력하는 거 넣어놨죠. 페이지스 안에 이미지 서치, 여기서 index.js.png.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신규 파일이니까 뭐 특별히 변경사항을 다시 표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무비랭크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 따로 체크해서 드릴게요. 자, 이미지 검색 지금 파일 톡방에 올라갔고요. 요거 실습 마찬가지로 하시고 5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까 작성했었던 HTML 태그 구조 안에 제가 이 사이에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클래스 이름을 좀 미리 적어놨어요. 여기 li 태그에 이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잡아놓고요. a 태그는 리스트 아이템 링크. 그리고 그 안에 div 두 덩어리가 있었죠. 썸네일과 컨텐트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구조를 잡아보면은 UL 태그가 안에 있잖아요. UL 안에 .리스트 아이템이 있는 거고요. 이 리스트 아이템 안에 .리스트 아이템 링크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썸네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썸네일. 그리고 같은 뎁스 안에 컨텐트가 있죠. 자, 썸네일 안에는 img가 하나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컨텐트 안에는 h3 태그. 그리고 그 안에 ul 태그가 있고 또 li 태그가 들어있죠. 자, 이게 전반적인 지금 스타일리스트 클래스 구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SCSS라고 하는 그 CSS 전처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일반 CSS도 이 표기법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일반 CSS도 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이 표기법은 좀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게 UL 태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UL 태그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미지 리스트라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바꿀게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타일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콘스트 이미지 리스트는 한 다음에 스타일드에다가 이제 UL 태그 참조해서 이렇게 코드 짜잖아요. 자, 이게 한 페이지에 너무 많아지는 게 좀 부담이 되시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소스만 별도의 자바스크립트로 뽑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import styled from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여기서 이미지 리스트를 이제 UL 태그를 상속해서 가져와라 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던 이 스타일드 클래스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스타일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익스포트 시키는 거죠. 익스포트 디폴트 걸어주면은 이 코드가 이제 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쓰고 싶은 파일, 다시 index.js로 와서 자, 조금 전에 작성한 애를 이렇게 참조를 하면은 얘를 이렇게 적용할 때 이미지 리스트라고 적용하면은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여기에 있는 요 스타일들을 가져오는 거죠. 자, 스타일들은 일단 리스트 스타일 논 잡고요. 그 다음에 헤딩 0, 그리고 마진 0. 자, 넓이는 100%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게요. 그 다음에 줄바꿈 처리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30픽셀 정도 여백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플렉스가 걸려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가로 배치가 돼요.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리스트 아이템이죠.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25% 정도 줄게요. 그럼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죠. 자, 이 안에서는 플렉스를 이제 논으로 잡아주고 안쪽 여백을 10픽셀씩 줄게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링크도 이제 테두리를 1픽셀의 직선에 회색으로 이렇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고 이 안에서 위드스는 100%. 디스플레이는 얘도 플렉스 걸 겁니다. 근데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걸어서 아래쪽으로 뺄 거고요. 요소들은 가운데 정렬시키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는 이건 다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있긴 한데요. 한 번 더 명시적으로 준 거고요. 트랜지션을 0.1초 정도로 걸어줄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색깔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반투명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 살짝 바뀌게끔 걸어주고요. 자, 요 안에 있는 이미지 썸네일 영역이요. 위드스를 100%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div 지금 이미지가 div 태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마우스 올라간 요 영역, 요 영역의 넓이를 100% 준 거지 그림을 100%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까지 주려면 위드스 100%
이렇게 걸어줘야 그림이 가득 차겠죠. 자, 여기 썸네일 영역에 포지션을 좀 부여할게요. div 태그에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 div 태그 영역 안에 애프터로요. 컨텐트를 빈칸으로 주고 패딩 보통을 80% 정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걸고 높이를 100%. 자, 일단 100%로 주면요. 요거랑 이제 요 패딩 영역에 의해서 이 div 태그가 얘가 지금 div잖아요. div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이 div 안에 있는 태그가 무엇이건 간에 요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사각형이 돼요. 그림의 사이즈가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를 80으로 놓으면은 이제 10대 8 비율. 그래서 이 패딩 사이즈를 조절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균일한 비율로 늘었다 줄었다 해요. 여기 오브젝트 핏 커버까지 부여하면 이제 비율이 바뀌어도 깨지는 거 없는 거죠. 반응형 박스 만들 때 이제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그림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요 컨텐트 부분이요. 자, 얘도 위드스 100% 부여하고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 패딩은 10픽셀 정도 부여할게요. 자,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은 마찬가지로 컬럼입니다. 그리고 얼라인 컨텐트 속성을 플렉스 스타트로 부여할게요. H3 태그. 마지막으로 패딩을 상하 10픽셀, 좌우 15픽셀 정도 부여해주고요. 자, 요 H3 태그. 일단 마진을 상하 10픽셀, 좌우 0 정도 줘서 간격 조절해주고요. 네, 폰트 사이즈 적당히 잡아주고 헤이트를 20픽셀로 줄게요. 라인 헤이트요. 자, 폰트 웨이트 적당히 굵기 좀 잡아주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요 타이틀이 글자가 작아서 이제 웬만해서는 줄바꿈이 안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줄바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주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웹킷 박스라고 부여하고
오버플로우 히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보통 이게 말줄임 처리 코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 두 개 조합이 부모한테 넓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 안 한다라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웹킷 라인 클램프 속성으로 라인 수를 제한하고 웹킷 박스 오리엔트를 버티칼로 주시면 줄바꿈이 말줄임 처리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두 줄 처리하고 싶으시면은 2로 바꾸시면은 두 줄 넘어가면 말줄임 되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li 태그들입니다. 리스트 스타일 논, 그 다음에 패딩 0, 마진 0 부여하고, 요 li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좀 작게 잡아주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가끔 제목이 없는 애들이 좀 있네요. 제목이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AT3 태그에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 높이가 안 잡히잖아요. 높이를 좀 고정값으로 줘야겠네요. 웨이트는 20픽셀. 그러면 똑같은 높이를 박스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죠. 자, 우리 컴포넌트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미디어 컬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반응형에 구현할 때 쓰던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였는데 얘를 가져오면 자, 위에서 import mq from 컴포넌트 안에 미디어 컬리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반응형의 속성을 주고 싶은 곳에서 mq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를 잡아놨다고요. SM, MD, LG, XL. mq.max width에서 일단 SM으로 가보죠. 자, 이때 넓이를 50%로. mq.min width인 경우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핸드폰 기준으로 작게 잡아놓고 일정 사이즈 기준만큼 커질 때마다 이렇게 바꿔라라는 의미고, mq.max width는 데스크탑 퍼스트예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SM이 가장 작은 거네요. SM, MD 이렇게 바꿀게요. SM일 때 넓이를 100%, MD일 때 넓이를 50%. 이렇게 잡으면은 자, 처음에 요랬던 애들이 이제 50%로 바뀌고 나중에 가면은 더 작은 사이즈가 지금 없네요. 핸드폰에서 접근이 안 되네요. 50%, MD는 34.3%. 지금 데스크탑에서 SM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서가 문제였나? 그러네요. 50,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3개, 4개. 자, 기본을 20%로 바꾸고요.
단계별로 다 줘보죠. LG일 때 25%. 자, 그럼 기본 5개 좀 줄어들면 4개, 조금 더 줄어들면 3개, 더 줄어들면 2개. 자, 이제 스타일까지 넣었으니까 검색어 처리도 좀 해야 돼요. 검색어 처리는 아까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use state.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use state로 갈게요. use state 걸고요. 이제 검색어를 쓰기 위해서 또 여기 상태 변수를 하나 넣을게요. 검색어를 관리하기 위한 상태 변수. 네,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놓죠. 자, 그럼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한 또 입력 폼이 필요하잖아요. 자, 아까는 여기 밑에서 서치 폼, 여기서 그냥 폼 태그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인풋 태그 지정해주고,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걸고, 이번에는 디폴트 밸류로 잡고요. 검색어니까 아무래도 검색 버튼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on 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on search submit 이라고 이벤트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use callback도 잡아줘야 되고요. 자, 페이지 이동 못하게 막아놓고 입력된 폼 자신에서 네임 속성이 키워드인 요소의 입력값을 취해서 그 입력값을 가지고 상태값한테 set 키워드 갱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상태 변수 키워드가 변경됐을 때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리덕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럼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이 getList라는 함수에서 페이로드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페이로드 점 키워드라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검색어가 입력이 안 됐다. 즉,
요 키워드라는 변수가 빈 문자열이라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f문으로 하나 감싸줘야죠. 키워드가 있을 때만 전달해줘야죠. if문으로. 여기 앞에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냐? 맵을 쓸 수가 없대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documents에 대해서 맵을 쓸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요거 지우고 여기를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데이터가 널이에요. 그 다음에 검색어 보내면은 검색어 나와요. 아마 아까 그 처리했던 게 조금 엉키지 않았나 싶네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보내면 반응을 안 하고요. 뉴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있어요. 강아지라고 넣어주면 강아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들어오고요. 리액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들어오고요. 카카오 오픈 API를 연동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썸네일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썸네일 이미지를 뿌려주면은 이제 사실 맞는데 여기에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이미지 주소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원본 이미지를 걸기 때문에 아까 좀 흐릿해 보였던 거에서 이미지 보이는 품질이 좀 뚜렷해져요. 왜냐면 원본 이미지로 바뀌니까 이미지가 좀 큼직큼직해지거든요. 근데 카카오 쪽 그러니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외부 사이트에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도 잘 줘요. 네이버가 혹시 폐쇄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외부에서 원본 이미지 부르면 무조건 안 줘요. 썸네일 정도는 그냥 줄지 모르겠지만 원본 이미지는 무조건 안 줘요. 그래서 왜 가끔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란 이미지가 다 이렇게 액박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100%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다 긁어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일부러 이렇게 이미지를 못 찾는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우리가 img 태그를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콘스트 이미지 뷰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요. 네, 익스포트 시키고요. 자, 얘는 평범한 이미지 태그입니다. 근데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프롭스로 받아서 쓸게요. 그리고 ALT 속성도 있다면 받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이미지 뷰를 사용을 해볼게요. index.js에서
조금 전에 만든 이미지 뷰를 갖다 쓸게요. 얘를 img 태그 대신에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src 프롭스 주고 alt 프롭스 주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 없을 거예요, 현재. 그냥 요 img 태그 하나만 컴포넌트로 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유즈 콜백을 걸고요. 그림한테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on error.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앱박 뜰 때 표시 실행되는 이벤트예요. on 이미지 에러라는 이벤트를 정의하고요. 자, 그럼 이 이벤트는 이미지 로딩 실패 시에 호출되는 이벤트예요. 에셋 폴더 안에 보시면은 no 이미지라는 파일을 제가 지난주에 미리 드렸어요. 얘를 가져올게요. const no img from 에셋 폴더 안에 img 안에 no img.png i가 대문자네요. 아, 임포트죠, 참. 자, 이미지 로딩이 실패됐다. 2점 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발생한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img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 src 속성으로 이미지 바꿔주는 거 했었죠. 여기다 이거 걸어주면 여기서 이미지가 안 나오면은 얘가 보입니다. 그리고 src 속성이 만약에 빈 문자열로 전달됐다라고 하면은 src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 src가 없으면 no img를 보여줘라. 여기 문자열 값이 빈 문자열로 전달되면은 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네, 이제 안 보이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no 이미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미지들이 지금 다 해상도가 큰 이미지들이 좀 많아져갖고 페이지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얘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엄청 크네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index.js 그러니까 기본 페이지는요 지금 변경된 게 너무 많아갖고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자, 슬라이스 쪽은 여기 파람스 부분, 파라미터 처리하는 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자, 오늘 요거까지 구현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이미지 검색에는 기능이 지금 하나가 남아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총 50페이지까지 페이지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페이지 번호 1, 2, 3, 4, 5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스크롤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다음 컨텐츠를 계속 갖다 붙이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하죠. 인피니티 스크롤은 내일 이제 첫 교시에 붙여서 이 기능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리덕스로 CRUD 구현하는 것까지 해서 리액트는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Next.js로 최종 진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끝이죠. 네, 이제 넥스트까지 하면 이제 딱 계획한 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